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기사 보셨어요? 네, 봤는데요. 진짜 제목만 보고는 내용을 오인할 뻔했습니다. 당연하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요.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목을 달려면 네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이 제목처럼 13세 이상부터는 기존의 4배로 상승했다. 네, 그럼 정말 문제가 되는 뉴스인 거죠. 그런데 그 경우가 아니죠.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충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알고는 있는데 10대 이하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12세 이하만 된다라고 알려주는 경우. 그 경우도 아니죠. 세 번째는 그 보장성 강화를 알리는 것보다 13세 이하까지만 된다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사를 썼다. 실제 기사를 보면 건보 적용이 12세로 한정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근데 이 표현도 굉장히 이상해요. 이거는 건보 적용이 10대 전체가 다 되는데 12세로 축소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12세로 한정된 게 아니에요. 원래 없다가 아예 12세 이하 아동까지 범위를 늘린 겁니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가 확대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혜택이 늘어난다는 게 기사의 가장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알려야 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기사는 반대의 스탠스로 기사를 풀어가는 거죠. 12세 이하로 한정된다. 4배가 오는 방점이 굉장히 이상한 데 찍힌 것이고. 그나마 이 네 번째가 만약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건 국어 실력의 문제가 되는 건데 네 번째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워낙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포털에서 제목만 읽고 지나가는 기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사 내용 중에는 보장성 강화나 복지 확대나 치료비의 절감,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세 이하로 제한된다거나 이게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인데 보장성 강화, 복지 네, 확대. 정보성이기도 해서요. 굉장히 네. 간결하게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기사 제목과 접근 방식이 독자에게 주는 효과는 이게 긍정적인 뉴스인데 효과는 정반대. 이렇게 내용 본질과 정반대의 접근 혹은 제목 이렇게 달리면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예.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보수 경제지들이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제목, 이상한 접근, 이상한 주장 혹은 또 본격적인 가짜뉴스 바로잡는 코너를 뉴스공장에서 준비 중입니다. 네, 벌써 뉴스의 댓글들이요. 제목이 사실들을 오인하게 만든다는 지적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예. 읽기만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제목이 달렸는지 원래 이 등이 4배 상승이 아닌데 4배 상승하는 치료비는 없어요. 어떤 나이대에도. 그 자체가 뉴스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그럼 그게 예. 뉴스죠. 예.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뉴스들이 하도 많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봤습니다. 이런 코너를 만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점 등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CBS와 현지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 1월 아니면 2월에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요.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세부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관련 뉴스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주에 고위급 회담, 김영철, 폼페이오 만남이 뉴욕에서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럴 것 같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은 2월 중순 혹은 2월 셋째 주라고 특정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중순쯤에 베트남에서 하자고 이미 트럼프의 제안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이기도 한데요. 싱가포르 언론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저희도 몇 번 해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핵 신고, 핵 목록의 신고는 뒤로 미루고 가시적인 걸 먼저 하자. 눈에 보이는 걸. 아직 신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신뢰가 쌓일 때까지 이 신고를 뒤로 미루자. 왜냐하면 신뢰가 아직 없는데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신고서가 맞네 아니냐로 또다시 늘 거기서 공전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는데
그 처음에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실험 중단하고 풍계리 동창리 폐지하고 유해 송환이 아마 선물이라고 치고 이런 그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미훈련 연기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북한의 반발이 계속됐고.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 굉장히 이렇게 교착 상태가 됐던 것들은요. 북한이 더 이상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대화도 응하지 않고 그러자 미국이 태도를 바꿨죠. 예, 태도를 바꿔서 핵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메시지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메시지는 개성공단 같은 게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일종의 스몰딜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조셉윤 전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계속 개성공단 혹은 금강산 관광 얘기했었는데 그것과 북한이 ICBM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생산 중단 포기하고 바꾸는 딜이 오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폼페이오 발언 중에서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게요.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종의 그러니까 순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재 일부 완화 조치를 취했는데 물론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인도적 지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결국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정도가 딜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재 완화가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 이제 북한도 비핵화의 속도를 올리겠죠. 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 국내 뉴스는요. 예, 지난주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예고대로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5분 정도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 포토라인 대신에 대법원 청사 앞에 선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겠다라고 말했지만 14시간가량 조사받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기억 안 난다, 몰랐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전 직장이죠. 네, 전 직장. 굳이 사실 포토라인에 쓰지 않고 전 직장 앞에서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최초이자 앞으로도 오히려 없을 것 같아요.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이 모든 게 검찰 대 법원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검찰과 법원이 서로 문을 마주보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워. 네. 걸어서 뭐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검찰 대 법원의 구도로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실패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자승자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걸 보고 누구가 거꾸로 그 법원 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지세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길을 펴지 못하게 되는 아주 바보 같은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사법부 최대 치욕의 사건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본인인지 본인의 누군가 조언했는지 어쨌든 본전도 못 찾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요. 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되는 날인데요.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출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가짜뉴스를 주장하는 지만원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지휘관을 추천위원으로 검토했다라고 하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에 지시를 면담했고요. 11일에는 5.18 당시 진압군이었던 병길남 전 3공수여단 대대장을 면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특별법 시행됐는데 진상조사에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몇 번 전해드렸지만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하자고 하는 당내 의견도 있고 또 반대도 당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자 대타로 변길남 전 삼공수여단 대대장이 이제
거론됐다라고 거론됐는데 하는데요. 지만원 씨 육사 동기예요. 근데 이분은 더한 분이에요. 이분도 똑같이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실제 진압에 참여했던 가해자이기 때문에 더 나쁜 케이스인 거죠. 예. 이런 분들이 계속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그것이 결론이 안 난다는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에게 치명적인 겁니다. 예. 과거의 이미지로부터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 권한대행 역할까지 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당대표 등 지도부를 뽑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흥행몰이를 할 수 있죠. 예, 실제 흥행몰이도 가능하고 잠시 후에 홍문정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만 당권을 도전하는 거 아니겠는가, 당대표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말들이 많겠죠. 예,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홍문정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구조한 동물 일부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난 동물권 단체 케어의 소식으로 지난 주말 동안 시끄러웠었는데요. 박소연 대표가 상습 사기 및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제보자가 있는데요. 이 제보자는 박 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보호 중이던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했고 이 중에는 멀쩡한 동물도 있었다라는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제보자 씨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만나볼 예정인데 학대로부터 구출해서 안락사시키면 구출의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이게 뭐 질병이나 관리가 불가능한 어떤 위험이 있다. 그걸 피치 못한 선택이었다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 A씨의 제보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건강한 개체를 운영상의 문제 또는 뭐 단순히 공간의 부족의 문제 때문에 안락사했다는 것이고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마 고발이 있고 수사가 있겠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 같고 법적인 책임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이 단체 자체가 사회적으로 도의적으로 신뢰가 파산 상태에 이를 텐데 굉장히 피해가 클 것 같고 이런 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뉴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은 지금 박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조차 속이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안인데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국경 장벽 예산 갈등 등으로 시작됐던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업무 정지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어느 쪽도 타협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해결된 전망이 밝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23일째를 접어들었고요. 클린턴 정부 때 기록을 깼습니다. 이게 이제 셧다운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없는 건데 정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인 건데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를 정보 사실상 문 닫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그 장벽 때문에 멕시코의 국경 장벽 때문에 불거진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선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걸 가지고 물러설 생각이 여기서는 없는 겁니다. 양쪽 다. 네, 미국 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이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는 공화당 내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요.